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찍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하는 데다가 약간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거짓말을 해서 일을 뺐어요. 일을 빼고 이제 이번 주는 찍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CAT 1, 2급 4월 지출 문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찍어야죠. 근데 지금 영상은 그 영상은 아니에요. 그 영상은 아니고 지금 영상은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청 들어온 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청한 게 이제 2021년 3월 13일 1교시 제가 이거 풀이 영상 올렸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도 도대체 이 영상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3D로 어떻게 생긴 건지 감이 안 온다. 그럼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항상 도면을 보면 2D 도면을 봐도 입체적으로 느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제 말을 이제 신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문제구나. 내가 이게 3D로 안 느끼는 거 내가 심각한 문제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셨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예외입니다. 이 문제는 번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3D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방에 빡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CAT 2급 문제들이 한 방에 빡 들어오는 건 문제가 너무 쉬워요. 요새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근데 좀 어려워지면 솔직히 말하면은 투상을 잘 하시는 분들도 한 방에 빡 그렇게 들어오기 힘들다. 물론 이제 투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요 치수를 가지고 형상을 이제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저 치수 정보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3D로 이해가 돼요. 3D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다 그려도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학생 때는 그럴 거예요. 이 문제는 저도 한 방에 이해 안 됐어요. 딱 보자마자 막 어떻게 생겼네? 그게 안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게 이게 형상을 어떻게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섞어놨어요. 믹스를 이제 제가 말하는 표현은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테니까. 그도 그럴 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출제된 이제 총 12달이죠. 12달에 12개의 문제. 거기다 2021년이면 특별시험도 있었구나. 12개가 아니죠. 여기 이제 12개 넘게 이제 특별시험이 한 3번, 4번 있었나? 그러니까 총 대략적으로 15개 문제 중에 합격률이 가장 저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럴만해요. 그러게 만들어놨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그 미묘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 다 선들이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좀 좋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잘 베껴 그리려고 맘먹으면 잘 베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베껴 그리시는 분들이. 맘먹으면 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입시적으로 딱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투상 능력이 진짜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 아니면은 조금 문제 풀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좀 근처에 가까운 부분에 미세하게 이제 겹치는 그런 선들이 있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어쨌든. 자, 이거를 이제 입체를 그려야죠. 일단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게 형상을 나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애매해요. 이게 한 덩이냐 두 덩이냐 뭐 그렇게 보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상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저는 이걸 이제 메인 형상으로 보는데 이걸 한 덩이로 보기도 상당히 애매한 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에서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1번 섹션, 여기가 2번 섹션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1번 sek션이 이게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1번 섹션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와요. 수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2번 섹션은 요 정면도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1번 섹션과 2번 섹션을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2번 섹션의 형상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1번 섹션은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 사선도 쳐져 있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직사각으로 왔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팠다고 보시면 돼요. 1번 섹션은.
요만큼을 팠다. 요만큼을 1번은 파버렸다. 그리고 이제 1번 섹션은 뭐냐면 여기서 위쪽에 보면은 이게 원래 1번 섹션이 직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또 팠다. 팠는데 이것도 직으로 판 게 아니라 74도 사선으로 팠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1번 섹션이에요. 이제 1번 섹션이고 그 다음에 2번 섹션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CAT 처음 강좌할 때 기초 형상, 기본 형상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 요거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옆 끝을 딱 있는 대각, 그렇죠? 요거죠, 요거. 요 형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선생님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선이 없는데요. 이 선이 없는 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가 올라오냐면 삼각형이 올라와요. 삼각형이 올라오면서 저 선을 먹어버려요. 삼각형이 이렇게 여기까지 튀어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오면서 먹어버려요. 이 삼각형이 올라오면서. 이제 삼각형도 요 위쪽에서 요 대각으로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대각으로 잘려요. 이 삼각형이 대각으로 잘리면서 여기 경사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쪽에 요 두께 10mm만큼 돌출된 형상.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형상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그쵸?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애매해하는 게 요거. 이거 왜 외형선이야? 얘는 또 왜 수문선이야? 이게 수문선이 있다는 게 안쪽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간이 뭐냐면, 그 공간이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요 수문선 밑으로는 파지고, 여기 수문선 밑으로는 파지고, 수문선 위로는 이렇게 겹쳐지고, 합쳐지고, 돌출돼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져서.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요 삼각형 쪽이거든요. 삼각형.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강사님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 이상하지 않냐고. 여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여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저 안쪽에 삼각형이 파져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극악인 게, 전체 이제 보면은 여기 위에 외형선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형상이 집중이 돼 있는데, 요 밑에 살짝 남아있는 요 수문선만 가지고 우리가, 요 안쪽에 이 삼각형 형성이 온전하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게 겹쳐가지고 저런 거구나. 저 삼각형 형상이 아래쪽과 위쪽에 겹쳐가지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형상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3D로 그리기에 그렇게 편한 객체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려보죠. 이게 각도로 쳐져 있지도 않고 거리로 쳐져 있네요. 거리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거리로 쳐졌으면 3D로 그릴 때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거리로 쳐져 있는데. 뭐 불편해도 쳐있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체 형상을 만들긴 할 건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전체 사이즈도 한꺼번에 안 나오네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일단 평면도상에서 영역을 좀 나눌게요. 라인 해서 여기서 직교 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동쪽 입력 지금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안 끌게요. 저건 나중에 CAT 본강제 할 때 끌게요. 동쪽 입력 뜬 상태로 하고, 저거 동쪽 입력 떠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뜬 상태로 하고 37. 37만큼 한번 가고요. 요만큼이네요. 그 다음에 61에 39죠. 그러면 61, 39. 지금 선이 3개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높이는 지금 평면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평면도. 요거 43에 57. 그쵸? 43에, 잘못했다. 못 하네. 43에, 그 다음에 57. 저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랑 똑같은 거리겠죠? 여기서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은 제가 하나로 합칠게요. 조인 명령으로 J,
요 두 선은 하나로 합치고, 왜냐면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이것과 이거 두 개로 분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 구역은 따로 뺄 거예요. 따로 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그 상태에서 CO 그냥 카피로 처리할게요. 요 두 개를 다 해서 여기 끝점에다 딱 붙여주고, 그다음에 라인. 자, 여기는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은 29mm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무브. 왜냐면 파지는 거니까. 29mm 다 파진 게 아니라 29mm만 파진 거죠. 29mm가 파진다.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여기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을 그린 겁니다. 요 영상. 자,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라인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REC로 할까요? REC로 하는 게 낫겠네요. REC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주고, 얘는 돼. 자, 얘는 이제 2번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이제 작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등각으로 돌릴게요. 돌리고 이제 높이 돌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10mm까지 있는데, 요거는 일단 10mm 더 튀어 올라온 건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메인 형상은 여기 있는 80mm인가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제가 치수 잘못 볼 수 있으니까 80mm. 80mm만큼만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10mm, 밑으로 10mm 더 내려옵니다. 나중에 더 돌출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처리할 거고, 자, EXT 해서 이 두 형상을 올리죠. 위로. 자, 10mm. 80mm. 자, 이렇게 80mm 올려줄 거예요. 자, 일단 직으로 올렸어요. 직으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처리해줘야 될 거는 이제 경사 처진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져 있는 것들, 요런 것들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파진 부분이 나오려면, 일단 이게 먼저 나와요. 왜냐면 요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죠. 높이는 이제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처지는, 여기 28 와가지고 여기 만나는 요 접점, 요게 나와야 돼요. 요 점이 나와야지만 요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여기 파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파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가능한 건 여기 있는 경사잖아요. 이 경사는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바닥에 있는 요 43, 요 부분, 여기는 제가 맞췄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이 면을 좀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면을. 그쵸?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요 면. 그쵸? 요 면을 돌려주면 돼요. 요 면을, 지금 요 바닥 길이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쪽으로 획 눕혀주면 될 것 같아요. 눕혀주는데, 그게 74mm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90에서 74를 뺀 만큼. 그럼 얼마죠? 16도겠죠, 16도. 90에서 74를 빼면, 그쵸? 16도. 16도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로. 로테이트, 아로래. 아로가 아니라, 솔리드 에디트죠.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면에 회전 R. 자, 그래 놓고, 어느 면, 이 면, 잡아주고, 엔터. 회전축은 요 바닥인데, 14를 제가 이제 시계 방향, 그냥 14라고 입력하려면은,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야지, 제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게 되고, 그 상태에서 14 하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면을 잡아주면 되고, 그쵸?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요 높이 나왔을 때, 이제 요거를 파주면 돼요. 이게 단순히 높이만 치수가 안 주어진 게 아니라, 요 부분도 지금 치수가 안 주어졌네. 이 부분도 지금 요 위쪽, 요 잘리는, 요 삼각형 잘리는 요 끝점이 나와야지만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그게 다 나와야지만 처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요 삼각형 부분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여기 상단에 파는 거는 못 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형상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지금, 1번 형상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2번 형상을 정리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50, 여기까지가 50, 50이잖아요. 50, 50이니까, 결국은 이제, 라인,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50이 들어오고,
5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50이 들어와 있죠. 50. 그래서 이제 요 끝점까지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탁 잘리고 여기 보시면 요 점까지 대각으로 잘리고 여기 우측에서 봤을 때도 대각으로 잘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대각으로 잘리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처리하려면 일단 슬라이스로 하시면 되겠죠. 슬라이스로. 그래서 슬라이스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3점 슬라이스로 그냥 바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L 자, 얘를 자를 거고요. 일단은 자, 여기서 3점 슬라이스인데 엔터를 한 번 더 안 친 것 같네요. 3점 슬라이스 자 선택하고 엔터 한 번 더 쳐줘야죠. 엔터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해서 어딜 남긴다? 여길 남긴다. 그래서 대각으로 이렇게 3점 슬라이스 한번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또 한 번 슬라이스해서 선택하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아까 끝점까지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요 형태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합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라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요. 되게 이거 문제가 형상 구성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형상을 보면은 VS 컨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는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지금 못한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나와줘야 돼. 삼각형.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여기에 나와줘야 된다. 자, VS 2D 와이어 프레임.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기본 등각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뷰큐브를 이용을 해서. 자,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삼각형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를 뭐 일일이 그려줘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저거를, 이게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 있는 선 가지고 잘라줄 건가? 잘라주긴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그냥 그려줄게요. 삼각형. 약간 화면 좀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바닥에서 라인, 여기서, 아이고. 동쪽 UCS가 켜져 있네요. 내가 싫어하는 동쪽 UCS를 꺼줄게요. 저 동쪽 UCS 3D 할 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 라인 동쪽 UCS 안 켜지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50 일단 안 끌게요. 왜냐면 제가 저거는 나중에 할 때 제가 원래 하던 컨텐츠 할 때 저거 설정하는 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서 끝감을 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라인 여기서 끝점에서 요점 그 다음에 여기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막아주고 요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요 선만 이제 여기 있는 쓸데없는 선들만 집을게요. 요거를 REG 하나로 합쳐줄게요.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출시킵니다. 어디까지? 80 올라오고 10을 더 올라야 돼요. 90mm 올라야 돼요. 그래서 EXT 여기서 90mm 이렇게 더 올라오는 거예요. 더 올라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예요. 튀어나와 있는 형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 뭐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면은 VS 컨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딱 만나서 이제 요 사선이 생기는데 이 사선을 따가지고 옵셋으로 정면에서 28mm를 보내가지고 얘를 한 번 더 슬라이스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VS 다시 2D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삼각형도 지금 요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두 개로. 지금 이게 원근으로 돼 있나? 평행으로 돼 있죠. 두시로 돼 있고. 자,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아랫부분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삼각형이 여기 보시면 요 높이에 있는 요 수문선을 기점으로 위쪽은 합쳐지고 라고 얘기했고 아래쪽은 뭐예요? 뚫려야 돼요. 터져야 돼요.
파내야 돼요. 지금 있는 형상을 잡아 먹어야 돼요. 파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두 조각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 높이는 우측문도에 나와 있어요. 우측문도에. 높이에 대해서는 17mm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17mm 두 조각, 17mm를 기점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요. 위조각, 아래조각. 그래서 위조각은 합쳐주고 아래쪽은 빼주고.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눌게요. 나누는 게 먼저니까. 자, 라인 해가지고 자, 또 동쪽 UCS가 발동을 하죠. 자, 끝점을 잡고 자, 위로 17mm. 자, 높이를 하나 떼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요 선의 위점이 이제 우리가 잘라야 되는 점이죠. 저거는 이제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되겠죠. SL. 자, 슬라이스. 자, 얘를 자를 거고 엔터. 당연히 저거는 정면도에서 요 사선 요 수평선으로 잘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점 슬라이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 한번 더 쳐주고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자를 거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를 거야. 그리고 이 두 조각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은 합칠 때 쓸 거고 한 조각은 뺄 때 쓸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를 쳐가지고 두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 조각, 요 조각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조각은 합칠 때 쓸 거고 뭐야? 이 조각은 뺄 때 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뭘 처리를 하는데 자 일단 뺄게요. 서브트랙트 SU. 그래서 이 형상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외형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가장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걸 빼는 순간 VS 컨셉 여기가 터져요. 이렇게 터져 버린다고. 왜냐하면 얘는 경사면이고 아까 가지고 있던 삼각 요거 빼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VS 컨셉 아래쪽 삼각 얘는 경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 삼각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얘가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터져버린다고요. 그게 터져버리면서 요 외형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서브트랙트 SU 자, 얘에서 엔터 얘를 뺍니다. 하면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 쪽에 이런 공간이 나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합쳐진다. 근데 얘 지금 합쳐버리면 요 뒤쪽 자를 때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바로 합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사선 부분을 좀 처리를 해주고 먼저 만들어주고 원래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합치면 자연스럽게 사선이 나오거든요. 굳이 제가 사선을 사선대로 잘라줄 필요가 없어요. 잘라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선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옵셋에서 28mm 해서 요 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야 되니까 이 옵셋 28mm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합치면 안 돼요.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사선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사선을 만들어줘야죠.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뭐 어려울 건 없죠.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돼요.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자, 그거 하려면 3점 슬라이스로 그냥 슬라이스 해주면 되고요. SL. 자, 얘를 자를 겁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잘라줄 거예요. 엔터. 자, 그리고 3점 슬라이스니까 엔터 한번 더 쳐야죠. 엔터 한번 더 치고 자, 이 점에서 어디 요 삼각형 뚫어준 반대쪽 끝점 요 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방향으로 쭉 Y축 방향으로 쭉 해서 땅 하고 어디만 남깁니다. 위쪽만 남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만나는 면이 돼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얘만 딱 보면 요렇게 이게 잘렸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는 이걸 잘라줄 필요는 굳이 없는데 뭐 때문에 요 옵셋 28mm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걸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CO 카피 해서 자, 복사할 때는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갖다 놓을 거니까 물론 원위치로 갖다 놓는데 꼭 제가 지금 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서로 매칭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매칭시키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거리를 뛸 때 마우스 포인트 근처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따라다니는 몇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내가 딱 기억할 수 있는 수치만큼 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쪽으로 쭉 떼서 100mm, 100, 100mm, 100mm 옮겼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해주느냐? 옵셋 28이니까, 좀, 여기 있는 이 면을, 이 면을 이용해서 28mm 옵셋 할 겁니다. 그래서, solid edit. 그 다음에 F. 간격 띄우기 5.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면을, 엔터, 마이너스 28mm. 형상이 줄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28mm 해서, 땅,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28mm 가고 그 나머지만 남죠. 자, ESC. 자, 됐어요. 얘를 가져와서. 자, move. 자, 얘를 가져와서. 요, 아무 점이나 한 점 잡고, 이쪽으로 당겨서 100mm, 아까 100mm 갔죠? 100, 100mm. 잠깐 버벅거렸어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뺄 건데, 이거를 얘만 빼면은 안 돼요. 얘 이 삼각형만 빼버리면 안 되는 게, 얘도 수적으로 요 부분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빼줘야 돼요. 두 개에서 저거를 다 빼줘야 돼요. 요 부분. 두 개에서 다 빼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이 나오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나오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 처리가 조금 이제 애매할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직이 나오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따로 그려가지고 해주는 게 가장 속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 윗부분 파지는 게 삼각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잘려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하고 나중에 저 부분이 더 파여도 이제 저 부분을 그냥 돌출해줘서 처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돌출해줘서 처리해주는 게 나려나? 애매하네. 일단 보죠. 보고 저 부분을 더 돌출시켜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개에서 다 빼겠습니다. 얘에서도 빼고 얘에서도 뺄 거예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SU subtract. 자, 얘하고 얘 이 두 개에서 엔터. 누구를 얘를 뺍니다. 엔터. 뺄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게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잡아먹히거든요.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요 끝까지 잡아먹혀요. 근데 요 끝에 잡아먹히면 안 돼. 여기서 지금 요 면하고 얘하고 만나는 요 점에서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야 되거든요. 저게 더 파요.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건 뭐 메꾸지 뭐. 그쵸? 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메꿔 버리면 되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됐습니다. 요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이 보이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삼각형이 합쳐지고 아래쪽은 삼각형이 빠지고 요렇게 된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당히 요게 형상이 난해하기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편한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처리해야 될 거. 이제 1번 형상, 이제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1번 형상을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1번 형상을. 그래서 된 게, 일단은 이게 1번 형상 정면에서 제가 직으로 올렸잖아요. 일단 요거 적용 안 했습니다. 73도. 그렇죠? 요쪽 면이 73도가 기울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면을 기울일 거니까 73도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90에서 마이너스 73도. 한 만큼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기점으로, 요 끝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기울여야죠. 요렇게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이니까 90 마이너스 73만큼. 그러면 17이네요. 17도만큼 이제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면을 보고
솔리드 에디트 해서 FR 어느 면? 이면.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어서 17도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점 나왔으니까 요 점을 기점으로 파내면 되겠네요. 요 점을 기점. 자,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자,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직선만 그릴 거예요. 직선만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돌출을 해줘요. EXT. 그러면 이제 위로 돌출이 될 거예요. 위로 돌출이 되는 건 여기 요 끝점까지 딱 하셔도 되고 이 끝점을 넘어서 대충 길게 뽑으셔도 돼요. 이 끝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만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끝점을 넘어서 이렇게 돌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EXT로 얘를 이제 돌출해 주는데 어디까지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요 점. 요 점은 이제 나왔어요. 형상에서. 딱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요 점. 딱 교차하는. 그렇죠? 요 선과 요 선이 교차하는 요 점. 여기까지. 이렇게 직으로 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뭐예요? SU 서브트랙트. 얘에서 엔터. 얘를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형상이 이상한 건 뭐예요? 여기 덮어진 거. 그 덮어진 부분만 이상해요. 그럼 이거 덮어진 부분은 메꿔주면, 제가 메꾼다 그랬잖아요. 메꿔주면 돼요. 메꿔주면. 여기서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리고, 자, 이거를 EXT 돌출할게요. 돌출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 이제 내가 판 데까지, 여기까지 파였으니까 여기 요 끝점까지 여기까지 돌출을 해주고 면 하나 추가로 돌출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EXT 해서 자, 방금 전에 돌출한 면을 잡고 이쪽으로 돌출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딱 해도 되고 여기를 지나서 뭐 여기까지 요 끝까지 딱 해줘도 되고 이 상태로 합쳐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작업됐으면은 이 이제 나머지 형상들은 전부 다 합쳐줘도 돼요. 전부 다 합쳐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바닥에 더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여기 원형으로 구멍 뚫린 거 요것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해볼게요. UNI 유니온으로 이제는 형상들 전체를 다 선택해서 다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됐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평면에서 딱 보면은 이제 딱 우리가 보던 요 모양이 나오죠. 아마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거의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해할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 형상에서 가장 이제 3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요 삼각형하고 엮여지는 이쪽 부분의 구성들이 되게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힘들다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입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나머지 처리하면 일단 여기 이제 앞쪽 우측에서 보면 이제 요 원. 요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측에서 원을 그려야 되니까 VS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 면이 XY 평면이 되게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UCS 자, 아무데나 한 점 찍고 우측면이 X가 되려면 이쪽이 X 그 다음에 이쪽이 Y 이렇게 해서 우측이 XY 평면이 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심 잡아야 되는데 요 끝이 아니죠. 끝에서 7mm가 더 나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C. 자, 요 그냥 끝에다 그려요. 끝에다가 반지름이 41이네요. 41을 그려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줘요? 무브로. 이쪽 방향으로 7mm를 더 빼주면 되겠죠. 7mm.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출하는 길이는 얼마? 여기 나와 있죠. 39까지 뚫려 있다 그랬어요. 저 원이 39까지. 그래서 EXT 자, 얘가 돌출하는 길이는 요 끝단에서 39 자, 들어오고 이제 얘를 뭐예요? SU 서브트랙트로 자, 여기서 얘를 뺍니다. 그렇죠. 그러면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요 형태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 형태 그 다음에 평면에서 바라보면 이 형태 자, 기본 등각 돌려주고 VS 컨셉 해보면 이런 형태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돌려주고요. 남은 거 이제 바닥에 튀어나온 거 10mm입니다. 바닥에 튀어나온 거. 요거 이제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죠. 바닥에 있는 요 수문선. 요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이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아이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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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모양이 이제 요 바닥에 요 두께만큼, 요거 10mm일 거예요. 10mm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튀어나온 거다. 요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그려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라인 여러분들 이제 눈에 잘 보이게 자꾸 겹쳐 그리는데 똑같은 색으로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색깔을 바꿀게요. 특성에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레이어 안 쓰고 이제 레이어를 뭐 만들어요. 여기서 라인.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 저 동적 입력. 이래서 내가 동적 입력 싫어해요. 자꾸 걸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끝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걸려. 이렇게 이렇게 딸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뭐 몇 미리 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이제 따질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다 해보면은 요거 합치면 100mm고요. 여기 50mm예요. 그럼 이쪽으로 50mm 들어가요. 아는 값이니까 그냥 갑시다. 50으로 50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만나서 F10 딱 만나서 이렇게 끝날 거고 그다음에 트림 이렇게 될 거다. 자, 이거를 REG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거 REG로 안 합쳤네? 왜 안 합쳤어? REG 안 합쳐지네요. 왜지? 뭐가 어디가 어긋났나? 볼게요. REG 안 합쳐지네요. 어디가 어긋나게 잠깐 잘못 그렸나? 그러면 조인을 합쳐볼까요? 뭐야 조인은 잘 합쳐지잖아. 왜 REG가 제대로 안 먹지? 리전이 왜 잘 안 먹었죠? 또 어쨌든 이렇게 합쳐서 요거의 두께가 이제 우측면에 10mm.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EXT 아래쪽으로 10mm. 제가 지금 10mm 하는데 부호를 안 넣죠. 원래 마이너스 10mm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호를 안 넣는 이유가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 내 마우스 방향이 우선입니다. 부호가 우선이 아니라 내 마우스 방향이 우선이고 방향에서 내가 마이너스 넣으면 그 반대 방향 때문에 제가 지금 밑으로 당겼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넣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도 합쳐져야겠죠. UNI 얘랑 얘가 하나로 합쳐진다. 색깔을 다르게 해놓고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을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특성 가서 바이레이어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UNI 해서 합쳐준다. 그래서 VS 컨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 삼각형 절반이 막히죠. 하부가 이렇게 된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은 거 뭐예요? 이제 여기요. 잘린 모서리 처리해주면 되죠. 잘린 모서리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바닥에 요 10mm 튀어나온 거 없으면 이제 여기 이제 요 스트레이트로 쭉쭉 오는 거 요거 없잖아요. 요게 있으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린 모서리 저게 있으면 더 어렵다. 왜? 그냥 거기서 밑으로 연장된 거 그냥 수직선만 그으면 되는데 어쨌든 저게 더 어려운 잘린 모서리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극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이 좀 계세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보통 딱 보통 요게 요 정도가 이제 보통으로 항상 나와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사선으로. vs 2D wireframe으로 다시 돌릴게요. 2D wireframe. 저거는 상대좌표, 오랜만에 상대좌표 위에 이 상대좌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는 이제 58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문제는 요 거리는 어딨냐라고 하는 분들, 여기서 이 문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여기 있잖아요. 26. 그러니까 다 주어졌어요. 이게 26이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둘 중에 한 점을 먼저 잡아가지고 이제 대각으로 선을 그리면서 이제 잘라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잡을게요. 58 라인. 이것도 또 색깔 같으면 또 안 보인다고 할 테니까. 여지껏 안 보이게 했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러냐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돼 있구나. 여기서 라인 쭉, 그 다음에 직교 F8 눌러서 이쪽으로 58 하면 이제 요 빨간색 요 끝점, 요 점이 이제 요 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슬라이스를 해버리면 되겠죠. SL 슬라이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어떻게 잡아요? 다음 점은 우리 이제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요. 상대좌표 골뱅이 입력을 하고, 그쵸? X축으로는 58, 그쵸? 그 다음에 콤마. Y축으로는 얼마? Y축으로는 26. 그 다음에 어딜 남겨요? 여기를 남길 겁니다. 톡 해주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거 자르기 전에 또 저 색깔 저렇게 나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특성에서 얘를 바이레이어로 바꿔놓고 다시 SL 여기서 이 점에서 골뱅이 58 콤마 26. 그 다음에 여기를 남기겠습니다. 이 어차피 안 되네요. 특성을 바이레이어로 바꿨는데 어차피 기준이 되는 선이 저렇게 그래서 그런가. 두죠 뭐. 그냥 색깔 저렇게 나오는 거. 물론 이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일일이 선택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귀찮아요. 그거까지 하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미 면만 지금 빨간색이 돼 있어요. 면색 이제 솔리드 에디트 가가지고 면색 다시 이제 바이레이어로 바꿔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요렇게 된 형상이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려나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도면 2D 여기 있는 2D 도면에서 이제 분석하는 형태 생각을 좀 가지시면 이게 너무 급하게 이제 2단계까지는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한 번에 빡 하고 들어오는 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뭐 한 번에 빡 하고 들어온다. 뭐 그건 아니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단계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이 강사들한테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어떤 이제 제가 아시는 강사분이 이 형상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영상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속에 이렇게 삼각형이 파져 있으면 저거 어떻게 만들 건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끝나서 여기 지금 하얗게 선가 있는 거 보이죠? 실제 이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 형상을 만드는 순간 여기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설계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형상이거든요. 되게 말이 안 되는 형상이다. 근데 여기서 자꾸 CAT 급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 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는 강사님들이 아무리 문제라지만 형상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형상을 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CAT 2급 시험의 목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CAT 2급의 목적은 투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투상의 실력을 좀 극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제품, 가공이 되는 제품 형상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투상이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 단순해야지 가공도 단순해지고 그래야지 비용이 줄어요. 그리고 가공도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국가자격시험을 본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투상을 못해요. 제가 실무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이 CAT를 안 따고 그냥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만 따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게 더 상위 자격이니까는
제가 더 뛰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일 시켜보면 투상을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 거기 전산경 기계도 기능사나 그런 국가자격 시험에서 나오는 투상의 형태는 너무 단순해. 왜? 가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가공 조건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는 애당초 투상에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형체를 저렇게 복잡하게 꼬는 거예요. 제작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이 시험의 목적, 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바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런 말이 안 되는 형상이 나오는 게 맞아요. 모든 도면은 그 사용되는 도면의 목적성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도면의 목적은 가공품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제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도면의 목적은 뭐냐? 최대한 투상을 어렵게 꼬아놔가지고 학생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업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상을 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가공 성향이 강한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치수를 이렇게 기입할 수 있어요? 이 형상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공이 돼요?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강사가 미치고 멍청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학생한테 뭘 가르치고 있느냐를 잊고 있는 거예요. 가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면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투상을. 그래서 투상을 최대한 어렵게 꼬아가지고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넌 투상을 할 수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제품이 어떻고 이거 가공 안 되고 그걸 따지면 본인은 본인이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난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이거 내가 지금 뭐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나 멍청해라고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일부 강사님들은 뭐 CAT 2급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형상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지 형상이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형상이에요? 아니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라서 문제를 내기 위한 형상.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형상을 꼬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문제를 내기 위해서 형상을 꼬는 게 문제인데 이게 시험 문제인데 문제 되는 게 자꾸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얽히니까 좀 말이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이게 문제를 만들기 위한 형상이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분은 칭찬을 하는 건데 칭찬을 욕처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불만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불만인데 그분은 솔직히 칭찬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 이거 칭찬하고 있네? 잘 만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문제를 위한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형상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었는데 최대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